췌장암, 대장암이 60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는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까? 진짜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그래요?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췌장암과 대장암은 대표적인 고령암 중에 하나입니다. 60대 이상이 전체 환자의 약 80%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중에 70대가 31.1%로 가장 발병률이 높습니다. 그렇구나. 췌장암은 또 장기로 전이가 되거나 혈관 침범이 심해서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가 80%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췌장암은 원래 장기들 사이에 끼어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다른 장기로 전이도 잘 되고 또 진행도 굉장히 빠릅니다. 또한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아유,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저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실 네. 췌장암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 60대 이상에서 80%나 된다고 어.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거 진짜 되게 어마어마한 수 아닙니까? 이 70세 이상이 되면 인구 1000명당 1명꼴로 췌장암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인 거예요. 그런데 대장암도 60대 이상이 71.9%나 차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 대장암 환자의 10명 중 7명은 60대 이상이라는 거죠. 대장암은 저희가 육식을 많이 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는 대체적으로 알고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췌장암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실제 스웨덴 연구팀에서 6만 100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7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추적 조사 기간 동안 총 172명의 여성이 췌장암에 걸렸는데 이 여성들이 적색육류 소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색육류 소비의 기간이 길고 많을수록 췌장암의 위험이 더욱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러네. 왜냐하면 적색육은 항상 익혀서 섭취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굽거나 익히게 되면 암에 위험한 화학 물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화학 물질을 우리가 이제 흔히 독소라고 부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암 유발 독소인 겁니다. 이 암을 유발하는 독소는 일단 대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췌장에서 이 췌장 세포를 염증화시키면서 췌장암의 씨앗이 되게 합니다. 이 가공육이나 고기류 많이 드셨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바로 채소인데요. 채소 중에서도 특히 녹황색 채소의 섭취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녹황색 채소가요, 육류를 섭취할 때 생기는 암 유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적당한 양의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한 과일도 함께 섭취를 해주신다면 몸속에서 독소 배출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단순히 배변으로의 배출뿐이 아니라 육류나 음식을 섭취했을 때 생기는 나쁜 물질이나 암 유발 독소 같은 치명적인 물질들까지 우리 몸에서 다 배출이 되어야 이게 건강한 배출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말로는 디톡스라고 하잖아요. 사실 원래 우리 몸은 채소와 과일을 적정한 비율로 충분히 섭취하면 독소 배출이 가능합니다. 역시. 건강을 위해서도 네. 챙겨 먹으려고 한단 그렇지, 말이에요. 노력은 하네요. 이런 버릇들을 계속 들이면 괜찮은 거 아닐까요? 예, 그게 하루에 뭐 한 번 먹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돼요. 부족해요? 네. 그리고 채소랑 과일이랑 적당하게 잘 맞춰서 먹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비율. 네, 사실 이렇게 우리 몸의 건강상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섭취량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질병관리청에서 정한 채소와 과일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500g. 그게 최대 섭취량이 아니라 권장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일 먹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이렇게 양도 충분한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가 이걸 적절한 비율로 매일 500g씩 드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말 제대로만 됐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독소 배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두 분이 겪은 췌장암 그리고 대장암을 유발하는 독소 제거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떡해요? 녹황색 채소가 특히 이런 암 유발 독소 제거에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네. 이 녹황색 채소 중에서도 해독작용과 실제 항암에 크게 도움을 주는 채소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도대체 그게 뭐예요? 뭐예요? 그게? 네.
그 특별한 채소가 사실 이름은 조금 생소하실 수가 네. 있는데 아, 그래요? 십자화과 채소라고 불리는 채소들입니다. 십자화과 채소? 청경채, 또 청경채. 유채, 네네. 그리고 브로콜리. 다 먹어본 건데? 네, 그리고 클렌즈 할 때 보통 많이 드시는 채소 네. 케일이 대표적인 십자가 채소입니다. 항염 그리고 항산화에 굉장히 뛰어난 해독 작용이 우수하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암세포 관리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특별한 파이토케미컬이 들어 있는데 네. 이게 뭐냐면 네. 썰포라판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설프라판? 그건 또 뭐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처음 보는 이름인데 이 썰포라판이라고 하는 물질은 중요한 게 몸속의 염증 물질을 억제해요. 네, 네. 그리고 염증 반응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걸 줄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훌륭한 판이네. 네. 설프라판. 네, 이렇다 보니 설포라판은 항암, 항염증, 항균 및 심장 보호 효능이 뛰어나다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두 분이 앓으셨던 고령암인 췌장암, 대장암, 그리고 또 다른 고령암인 폐암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화과 채소를 많이 섭취한 사람들은 가장 적게 섭취한 사람들에 비해서 대장암 발병 위험이 20%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와, 그래요? 야, 그러면 진짜 결정적인 물질 아닙니까? 우리 몸 해독기관은 간이라고 간이죠, 하잖아요. 간. 네. 설포라판은 암 유발 독소들을 간에서 해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암 물질이 들어와도 체내에 쌓이지 않게 하고 간에서 분해와 제거가 되도록 돕는다는 거겠죠. 고령에서는 대장암과 췌장암 같은 고령암의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게 쌓여있는 암 유발 독소의 영향이 큰데 네네. 이 부분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결정적인 물질인 겁니다. 그렇구나. 썰파라판은 굉장히 특이한 파이토케미칼 성분입니다. 아, 또 뭐가 있네. 조리 과정에 따라서 함량과 흡수량이 다릅니다. 아, 아니 무슨 성분이 조리 가공에 따라서 함량이 달라져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니에요? 그거? 피곤한데 그거. 예, 썰포라판은 우리가 채소를 섭취하면 특정 효소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생성이 되는데요. 이 썰포라판을 생성하는 특정 효소가 썰고 자르고 다지는 과정을 거칠 때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다지든 갈든 이 과정을 거쳐야 더 활성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뭔가 칼질을 하든 믹서기를 쓰든 뭔가 해야 한다는 거네요. 그러네. 그거라면 또 자신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삶든 데치든 그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래요? 이 썰포라판이 오랜 가열에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익히더라도 3분 이내에 짧게 익혀야 하고요. 만약에 10분 이상 가열하게 되면 썰포라판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사실은 거의 생으로 먹다시피 먹어야 한다는 건데 사실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서 또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는 종류가 흔치가 않다는 게 문제죠. 자, 그리고 이 채소를 찾아서 섭취한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산화 과일과 함께 7대 3 정도로 가장 암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비율로 섭취하는 것도 사실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브로콜리하고 케일 이거는 거의 안 익혀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그냥은 안 먹고 과일이랑 좋은 비율로 잘 맞춰서 그린 주스로 해 먹었어요. 어? 그린 주스? 네. 주스로 먹으면 좀 괜찮나요? 난 너무 풋내날 것 같기도 한데. 어때요? 예, 그래서 그 브로콜리랑 케일에다가 네. 사과 조금 들어서 상큼한 맛이 나게 해서 주스로 마시는 거예요. 사과를 넣구나. 괜찮을 것 예, 같아요. 사과에 있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있습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속에 남아서 장의 배출 활동을 활발하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암 독소 배출을 돕는 기능이 하나 있는 겁니다. 또한 사과 속 펩틴의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 일종의 보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네, 설포라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열에 약한 불안정한 화합물인데 네. 펙틴은 천연 생체 적합성 고분자이기 때문에 위장의 산성 환경이나 열에 의한 파괴를 좀 더 막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설포라판이 보다 몸속에서 파괴 없이 잘 이용이 되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사과의 펙틴과 채소의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단독으로 먹을 때보다 대장 발효 효과와 혈중 지질 개선 효과가 더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브로콜리, 케일에 사과를 함께 해서 드시는 거는 서로 굉장한 도움을 주는 좋은 궁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